함수. 자, 페이지 233페이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반각과 호도법. 자, 우리 잘 보면은 거기에서 일반각하고 10초선 공경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개념에 대한 문제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자, 10초선. 우리가 이제 어떤 각을 표시한다고 했을 때 10초선은 이제 시작하는 선을 말하게 됩니다. 시작하는 선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공경 잠깐 해봐요. 공경 뭐냐면 움직이는 이런 선을 말하게 되겠지. 이렇게만 이렇게 움직였다고 했을 때 처음이 기준이 되는 처음 선이 있을 테고 뭐 10초선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 보통 10초선을 이렇게 잡으면 동경은 이제 위나 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이는 선을 말하게 되고 우리가 방향을 말한다고 했을 때 시계 반대 방향 있잖아. 시계 반대 방향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양의 방향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시계 반대 방향 있지. 시계 반대 방향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음의 방향을 생각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의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우리가 봐봐 60도랑 마이너스 300도에 대해서 볼게. 우리가 60도의 동경을 표시한다 했을 때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60만큼 양의 방향 움직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60도만큼 양의 방향 움직이게 된다면 그것을 만족하는 그런 선이 있게 되겠지. 그치? 이게 어느 정도의 선인지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이너스 300은 음의 방향 움직여야 되니까 사실 이쪽으로 300이 아니라 이쪽 반대편으로 30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렇지? 근데 이렇게 300도만큼 반대편 움직였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게 거의 몇 도라는 건 알아? 우리가 60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죠? 이게 300도만큼 움직였다는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눈치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300도나 플러스 60도는 사실 똑같은 동경이 된다는 소리가 들리지.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 잘 명심하고 들어봅시다. 처음에 들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하나 넘겨서 이제 또 동경은 일단 처음에 이제 천천히 넘어가자. 처음에 개념 잡은 거니까 동경의 위치가 똑같더라도 동경이 나타내는 방향 우리는 회전한 방향과 회전한 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40도가 나타냈잖아, 그렇지? 40도가 나타냈는데 사실 이 40도는 뭐라고 나타낼 수도 있어? 마이너스 320도라고 나타낼 수도 있겠지, 그치?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느냐라는 그 문제면 우리가 그래서 400도를 표시하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00도는 한 바퀴를 돌고 나서 40도를 돌아야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이 40도는 400도라고 표시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똑같은 동영이었지. 한 바퀴를 돌고 40도만 도는 것 되겠습니다. 이 400 같은 경우는 360 곱하기 1에다가 40을 더 더해서 한 바퀴를 돌고 40도만 더 돌아서 사실 얘랑 얘는 똑같은 동영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680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680은 결국 한 바퀴가 중요해지니까 마이너스 680을 썼을 때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60 곱하기 2를 했는데 너무 돌렸죠? 마이너스 720이면 더하기 몇 도? 40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겠지. 이 말의 뜻은 어떤 느낌이냐면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 돌리고 나서 위치를 보니까 그게 사실은 두 바퀴를 돌렸는데 너무 돌렸잖아.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40도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고 사실 이런 문장들이 다 똑같은 동경을 비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치? 즉 어떤 하나의 위치를 표시할 때 이것은 여러 가지 표기 방법이 있다는 소리가 될 거야. 무시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실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말 뜻이 뭐냐면 일반각 3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게 일반각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40도라는 문장을 표시했을 때 이것은 이제부터 40도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의 동경 알파는 바로 360 곱하기 n 더하기 40으로 표시하자라는 뜻이지. 왜냐면 이 40도는 돌고 돌아서 40도가 될 수도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알겠지? 이제부터 40도라는 답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40으로 쓴다는 뜻이 됩니다. 돌고 돌아서 이건 자연수반이와 점수니까 마이너스 1을 반박으로 더해서 쓰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4분면의 각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분색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 390도는 우리가 어디쯤에 위치했는지라는 그런 문제가 돼. 390도는 당연히 390의 쓰기를 우리가 그 값이 360 곱하기 1에다가 더하기 130을 더한 값이 되죠. 한 바퀴 돌아서 130도만큼 더 갔다 왔으니까 그 위치는 이사분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돌고서 130만큼 더 갔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사분면 각이라고 대답한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500도도 마찬가지야.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즉 일반값으로 표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360 곱하기 마이너스 2로 표시할 수 있지. 그치? 근데 너무 아프지? 그치? 얼마야? 220을 더 더해줘야겠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500도 표시했을 때 이것을 뭐 마이너스 360만큼 간 다음에 마이너스 140만큼 더 갔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720도 즉 반대 방향 두 바퀴 돈 다음에 플러스 방향 220도만큼 같이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는 바퀴수가 되고 여기는 220도가 될 거니까 여기가 3, 4분면 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근데 그 밑에 약점 휘어잡기 대비 좀 쳐볼까? 자, 이게 좀 중요해. 사실 저 동경에서 저기 몇 사분 가는지 몰랐던 게 없어. 그런데 이 동경의 위치 관계는 조금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얘들아, 한번 보자. 어떤 두 동경이 일치한다. 어떤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것은 이제 위치를 좀 잡아보면 첫 번째 동경이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두 번째 동경도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겠지. 이게 두 동경이 일치했다는 소리야. 괜찮지? 첫 번째 동경을 알파라고 하고 두 번째 동경을 베타로 했을 때 둘이 같대. 둘이 같다고 했잖아. 그치?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둘이 같다고 했을 때 알파랑 베타랑 서로 같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 값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네. 우리는 항상 답을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쓰라고 했지? 0도가 났어. 그러면 사실은 여기다가 360 곱하기 0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돌고 돌아서 0도가 될 수 있었다는 소리가 될 거야. 괜찮을까? 근데 이거 뭐 어렵지 않은데?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 두 동경이 일직선 위치일 때 그래서 첫 번째 동경을 이렇게 쓰고 근데 당연히 반대야. 두 번째 동경은 이렇게 쓰게 될 거야. 이게 알파가 되고 이게 베타가 되게 되는데 우리 생각을 해보자. 알파랑 베타는 서로 같지는 않아. 그치? 알파랑 베타는 서로 같지 않은데 만약에 알파의 값 여기의 값을 만약에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베타의 값은 사실 6의 값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이 값을 만약에 A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우리 뭔지 알 수 있어? A랑 B랑 더하면 뭔지 알 수 있니? 그렇지. 하지만 빼면 뭔지 알 수 있지. 그렇지. 알파랑 베타 빼면 이거야. 이거는 A, B가 뭐든 간에 180. 그렇지. 그래서 이거의 답은 180이 되는데 180은 쓰지 말고 항상 뭐라고 쓰랬어? 360 N 더하기 180이라고 쓰라고 했었지. 무슨 방식은 아니라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이것을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 생각해보라. 뺀 값이 무조건 180 나오잖아. 그렇지? 괜찮지? 그러면 그 밑에 3번도 잠깐 볼까? 이거 3번에 X축에서 대칭될 때 자, 그럼 너희들 한번 해봐보자. X축에서 대칭되면 이것은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이제 베타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은 B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은 A가 됐을 거야. 얘들아 이거 둘이 빼면 뭔지 알아? 둘이 빼면 뭔지 몰라? 근데 얘가 비면 사실은 어디서 비냐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가 아니다. 이게 줄 대칭이니까. 그치? 이것은 둘이 더해야 될 거야. 둘이 더하면 몇 도? 360도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이 동경, 알파하고 베타라는 동경을 더해줘야 될 거예요. 더해주게 된다면 깔끔하게 360도가 되죠.
이 값이 이제 360도를 쓰고 선생님이 뒤에 360 n을 붙이라고 했지. 근데 얘가 이쪽에 합쳐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36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뭔지 알겠지? 그치? 자, 그럼 y축 대칭 어떨까? y축 대칭 한번 생각해봐. y축 대칭은 여기가 b고 여기가 a가 되는데 그 반대쪽이 바로 b가 됐을 거야. 그치? 둘이 더하겠네. 둘이 더하면 또 180 되지. 그치? 이거는 360대 더하기 180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라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자, 5번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yx에서 대칭이 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 동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 동경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베타 동경이 된다고 했을 때 그걸 만족하는 각 여기는 바로 b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이 a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yx에서 대치면 제가 보면은 여기도 b가 되지. 이거는 둘이 맞아요. 그렇지? A랑 B랑 더하면 그 값이 딱 90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더하게 될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360 n 더하기 90이 된다는 뜻을 보니까. 자, 방금 했던 거 잠깐만 연습해보자. 거기 페이지 넘겨봐. 페이지 넘겨서 241페이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41페이지 1-3번. 동경 문제는 이거 하나만 조심해서 문제 풀면 돼. x축대칭인지 y축대칭인지 반대 방향인지. 자, 지금 1-3번 방금 했던 문장이거든. 한번 잠깐 파이를 안 배웠지? 아무튼 왜 있어? 얘들아, 이거는 좀 바꿨어. 좀 이따 파이 배우면 될 건데 이거는 360n이라고 쓰면 돼요. 이것도 360n이 된다고 생각해서 문제 풀면 돼.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360 n 더하기 180을 생각해서 문제 풀게요. 좀 이따 파이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배워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자. x축 대칭이래? 자, x축 대칭이면은 둘이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기억 한번 볼까? x축 대칭이면 그 두 개의 선을 한번 그려볼게. 두 개의 선을 그려보면 하나의 선이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된다면 나머지 하나의 선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들아, 근데 이걸 만족하는 각은 이 개의 각이랑 주황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까지 않지. 맞아? 둘이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 되지, 그치? 그 더한 값이 한 바퀴가 되잖아, 그쵸? 3의 되니까 여은 나중만이 되겠죠, 그치? y축에서 대치면 어떻게 그려? 그것도 한 번씩 그려보라는 소리야. 이거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동경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y축 대치면 나머지 동경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는 이거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더해야 되겠지? 왜냐면 하나의 값은 이렇게 되고 또 다른 값은 이렇게 됐으면 둘이 세 번째 몇 될지 몰라. 하지만 더하면 180 되는 거 알지? 이거 완전 틀려? 360에 더하기 180을 써야 돼요. 그쵸? 틀렸다는 사실 알고 나머지도 일직선이고 방의 반대? 이것도 마찬가지지? 일직선이고 방의 반대면 이렇게 하나랑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나왔을 텐데 얘가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는 이 각하고 이 각을 보면 되는 거야. 이민아 이거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빼면 180이겠지? 네, 360 더하기 180 나올 테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야, 말 나온 김에 예제 1번도 하고 넘어가자. 자,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예제 1번에 우리가 세타 1사분면 갈 때 이번 세타 몇 사분면 가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세타 1사분면 그 반사는 병 1사분면이죠. 답이 1사분면하고 3사분면 나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타 값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세타를 그 값을 만약에 알파라고 본다면 그 알파 값은 1사분면 값이니까 알파가 0보다는 크고 90보다 작다는 사실 알 수가 있을까? 맞아? 근데 얘들아 이거 이렇게 놓지 말라고 했지, 그치?
그 세타가 만족하는 것이 알파가 되게 된다면 사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360 n 더하기 알파는 잡는 거야. 그치? 괜찮죠? 따라서 이제 이 알파 값은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을 때. 그러면 이제 2분의 알파를 표시할 수가 있지. 2분의 세타 값. 그럼 이것은 180 n 더하기 2분의 알파가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2분의 알파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45보다는 작겠죠. 자, 그럼 표시 한번 해보자. 자, n 값은 지금부터 n에다가 1이나 2나 3 같은 것을 대입할 수 있을 거야. 대입하게 된다면 그것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추적할 수가 있는 거지. 첫 번째는 1을 대입하면 180도만큼 간 다음에 2분의 알파만큼 더 갈 거야. 그렇지? 180도만큼 간 다음에 2분의 알파, 즉 40보다 작은 만큼 더 갔으니까 첫 번째는 6의 위치에 수 있겠다. 그렇지? 맞아? 다음에 2를 대입하게 된다면 이게 360도가 되잖아. 한 바퀴 돌고 나서 2분의 알파만큼 더 가니까 한 여기쯤에 위치할 수도 있겠지. 3을 대입하면 540도, 즉 한 바퀴에서 180도만큼 더 간 다음에 2분의 알파가 더 가니까 처음에 있는 노란색 동경으로 위치가 일치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것은 두 개의 동경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타가 알파가 아니라 360n 더하기 알파가 되기 때문이야. 이거는. 자, 그럼 그 옆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1-1번 한번 해봅시다. 1-1번, 1-2번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상업함수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풀고 넘어가자. 이사분면각이면 알파 값을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다라고 잡아야겠지? 나오죠? 오늘 없어. 3분의 세타 같은 경우는 그 값이 3을 넣어주니까 120n 더하기 3분의 알파가 되고 3분의 알파 값의 범위는 30보다는 크고 3분의 알파가 60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1, 2, 3 대입할 거야. 첫 번째 동경은 언제쯤에 위치했을까? 얘들아 120만큼 간 다음에 이게 중요해. 60보다 작지, 그치?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120만큼 갔는데 결국 180을 넘진 않잖아. 첫 번째 동경이 여기쯤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치? 두 번째 동경 240이야. 240만큼 갔는데 30보다 크잖아. 얘들아 240만큼 갔는데 30보다 크면은 적어도 270을 넘었다는 소리지. 그치? 두 번째 동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세 번째 동경은 3을 대입하면 30하고 60 사이에 있어야 되는 세 번째 동경이 나오죠. 그게 이제 30하고 60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4를 대입해야 되면 그게 첫 번째 동경을 위치하게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다가 3 대입하면 한 바퀴 지나겠지. 4부터는 1을 대입한 값과 똑같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3개의 동경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지난 4분면은 1, 2, 4, 4분면은 지나는 것이다. 얘들아,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해볼게. 1-2번 동경 일치한다고 했었지, 그치? 자, 이것도 한 문제만 선생님 1번 풀어줄 테니까 이번 너희들 1번 풀어봐. 자, 동경이 일치한다는 소리는 결국 우리가 생각해봐. 우리 동경 일치해. 저기 둬야 돼, 빼야 돼.
우리 1시간 정도 더하면 이게 뭐몇 도가 될지 몰라. 근데 적어도 일치한다고 했을 때, 둘이 뺐을 때, 적어도 두 개의 동경을 뺐다고 했을 때 그게 0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치? 그치? 0도가 되는데 사실 0도는 우리가 표시할 때 360 n이라고 표시한다고 썼어. 기억. 그리고 첫 번째 동경이 4세타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동경이 세타가 되게 되니까 이 둘이 뺀 값이 360 n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즉 3세타가 360 n이 된다는 소리가 되고 세타 값은 120 n이 된다는 소리다. 근데 우리 이게 괴담비 아니거든? 여기다 1대입표, 2대입표 세타가 90에서 180 사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n 값이 1대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세타는 120. 자, 밑에 한번 해봐. 애초에 대칭일 때는 뭐라고 했지? 뭐야? 서페라고 했어. 특유의 대칭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다 했으면 이것부터 잡아볼게요. 중경이 말해보자. x대 치면 더해야 돼, 빼야 돼? 줘야 되지. 더함값이 얼마야? 5. 아, 그러니까 더함값이 몇 도가 돼야 되지? 180도? 180도인가? 자, 우리 하나의 동경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x축 대치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치? 여기가 이제 여기 나왔고 또 다른 각이 y축이라고 봤어? 이거잖아. 이걸 더하면 한 바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세타 더하기 4세타가 360n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타 값은 72n이 될 테고 거기 정확히 만든 것을 보여줍니다. 72n인데 세타 값이 90에서 180이니까 143으로 되겠죠? 앞에 넘겨. 앞에 넘겨서 호도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자. 호도법. 호도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30도, 120도 이런 것을 우리는 60분법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60분법. 근데 그것을 이제 다른 명칭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지.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볼게. 일단 이 반지름 길이가 이제 R이라고 했을 때 이게 반지름 길이도 R이고 이 호의 길이는 호 R이 되는 이거의 길이도 R이 되게 되는 그런 특수한 각도가 있을 거야. 그렇지? 이거는 반지름이 10이 되든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간에 이 각도는 항상 일정 어떤 각도가 있겠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어떤 특정값이 나올 거야. 우리 계산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 이 알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자 하는 거지. 알파는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자, 우리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 자, 여기서 R이 나왔죠. 호의 길이가 이제 R이 나왔는데 호의 길이가 R이면 전체의 길이는 얼마지? 2파이 R이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또 알파잖아, 그렇지? 여기가 또 알파가 되고 전체랑 대응되는 각도는 360도가 되죠, 그렇죠? 360도가 돼서 이런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 우리는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는데 2파이 R 곱하기 알파 값이 바로 360 R이 된다는 소리가 되고 결국 알파 값은 파이분의 180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 말 뜻의 의미는 이 180을 3.14 땡땡땡으로 나누니까 360보다 조금 작은 각도? 어떤 그런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가 바로 이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를 일치하는 그런 각도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왜 구해요?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봅시다. 어쨌든 알파를 구하긴 했었어. 저 알파는 어떤 각이냐면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거야. 자, 그리고 우리는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 같은 부채굴의 중심과의 크기 알파를 구했단 말이야. 그 구한 값은 파이분의 180인데 우리는 이 파이분의 180을 특별하게 말한다는 거야. 1라디안이라고. 우리는 그 특수한 거 있지. 그 특수한 건 이 알파 값이 정확히 몇 도가 되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지만 얘가 무리수니까 얘도 무리수겠지. 그래서 우리는 1라디라고 부르겠다고 했지. 선생님 갑자기 되게 1라디였죠.
어쨌든 이것을 1라디안 보면 그것을 표시한 방법이 있죠. 호도법이라고 부르는 나중에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봐봐. 이거 만약에 자, 그러면 그 밑에 1라디안이 도대체 우리가 보기 전에 1라디안이 8분의 180도가 됐단 걸 알았잖아, 그치? 그러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양변에 파이 곱하고 우리가 봐봐 이 식에서 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되는 거죠. 그렇지? 180도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도를 구하시면 양변에 180 나오게 되니까 180분의 파이 라디안은 우리는 1도다라고 쓰게 되는 거지.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파이 라디안은 180도가 됐다는 사실을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밑에 밑줄. 보통 단위 라디안을 생략하여 표기한다. 호도법 표기했을 때 보통 라디안을 생략하여 표기한다고 했었어.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볼까? 2분의 파이라는 단어 쓴단 말이야. 근데 보통 여기에 뭐가 생략되니까 라디안이 생략되는 거야. 근데 라디안 보통 안 쓴다는 소리지. 그러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고 했었잖아. 그럼 2분의 파이 라이 때는 뭐가 될까? 50도. 즉 얘랑 동급이 된다는 거지. 즉 1달러는 뭐 1300이 뭐 얼마잖아? 그런 식으로 화폐 단위가 바뀌게 돼.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60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60도는 몇 라디안일까? 뭐 G3분의 파이야. 우리 제일 중요한 단위 파이가 라디안을 만약에 생략하게 된다면 보통 라디안 생략한다 했잖아? 즉 중요한 것은 파이가 결국 180도가 됐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2분의 3분의 파이는 180도를 3으로 나눈 값이 되니까 그 값이 60도와 똑같은 값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괜찮을까? 자, 그래서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거는 파이는 지금부터 뭐다? 180도다. 원래는 파이 라디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 밑에 있는 4분의 3파이도 사실 4분의 3파이 라디안이 되니까 근데 라디안이 생략해야 되니까 그거 따르면 180 파이는 결국 180도가 된다는 것만 잘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표기 방법에 대한 문제다. 자, 근데 우리 하나 물어보자. 우리 특수삼각자 알지, 그치? 그래서 특수삼각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5도 라는 단어 나왔어. 이거는 몇 파이일까? 이게 이제 머릿속에 참 애매하단 말이야. 잠깐만, 몇 파이인지 모르겠지. 자, 이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수한 삼각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볼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30도. 30도는 몇 파이일까? 6분의 파이. 왜냐면 파이가 180도니까 이렇게 30도를 표시할 수 있지.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될 거야. 파이가 180도니까 3으로 나눠줄까? 45도는 4분의 파이가 되겠지. 이런 특수삼각형이야. 괜찮지? 적어도 이 세 개는 알아두자. 왜냐하면 225가 45 곱하기 얼마지? 5지. 4분의 5파이가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래서 이 값은 바로 4분의 5파이가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45도가 겉에 있으니까. 그렇지? 4분의 5파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됐죠? 반대로 이제 4분의 3파이가 몇 도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이 파이 대신에 뭘 대입 건데? 그럼 180 곱하면 되겠죠. 180 곱하면 된다면 여기 라디안에서 파이분의 180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어차피 파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냐? 결국 파이 대신에 그냥 180 대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 값은 지금부터 180이라는 사실을 잘 풀도록 합시다. 근데 왜 60번을 잘 쓰고 있는데 왜 갑자기 호도법을 쓰게 될까? 나중에 이제 호외계 같은 거 구할 때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60번이 더, 아니 나중에 호도법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표기 방법도 이제 새로운 방법을 바꾸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했을 때 어떤 값을 표시했을 때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게 일반각이라고 했었잖아. 사실 이거 뭐거든?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표시할까? 여기가 결국 뭐가 된다는 거야? 360도는 몇 파이지? 2파이가 되지? 그래서
2파이랑 얘랑 곱하면 이제부터 그 앞에 있는 부분에 2n파이가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봅시다. 13파이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면 13파이에 대해서 보면은 얘가 같은 경우는 사실 2파이 곱하기 얼마야? 6 더하기 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13파이의 위치는 어디냐면 x축, y축 했을 때 몇 바퀴 돌았어? 6바퀴를 빙글빙글 돈 거야, 그치? 빙글 돌고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파이만큼 더 가면 지금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가 되잖아. 이게 동경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다음 마이너스 3분의 5 파이도 표시하기를 마이너스 3분의 5 파이가 사실 각도로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180도면 이거는 어떻게 표시할까?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이지. 이거 너무 많네? 더하기 얼마를 주는데? 3분의 5 파이가 될 거야. 즉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어. 어차피 한 바퀴 돈 거거든? 근데 더하기 3분의 파이는 그 값이 60도가 되지 않을지. 그래서 이게 동경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이로 바꾸는 것만 조금 잠깐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잠깐 쉬었다 해야 될까? 이번에? 그럼 잠깐 화장실 갔다 오다 갔다 오고 이제 공의 길이 더하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